최근에 한국전력이 처한 상황이 참 매우 외환으로 난리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0달러 선인 유가가 80달러로 2배로 오르고 중국발 전력난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까지 6개월 만에 2배가 오르면서 한국전력이 전기를 만들 때 써먹는 대표적인 원료들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전의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어요. 그나마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고 겉으로는 혼내지만 그래도 급할 때는 그냥 대타로 싼 값에 써먹던 석탄 가격마저 무슨 테슬라 주가 마냥 가격이 10배가 오르는 상황에 마주하면서 한전은 지금 전기를 만들 때 써먹어야 할 연료에 대안이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분기 실적은 2020년 3분기 이후로 영업이익이 2조,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7,648억 원으로 적자에 이르며 분기마다 쭉쭉 영업이익이 번지 점프를 뛰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3분기의 실적은 발표까지는 안 되었는데 한전의 성수기 7, 8월 여름이 있는 3분기마저도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 터라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부실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연료비는 부담이 계속되는데 받는 요금은 똑같으니 한전은 센터 다 까고 장사해도 모자란 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전도 망할까 싶었는지 정부한테 쪼르고 쫄라서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하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나라님들이 제정한 법 때문에 전기요금을 기준치보다 최대 3원밖에 못 올리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깎았던 마이너스 3원과 통을 치게 되면서 전기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더 짠한 것은 내년 5월엔 대선이 있죠.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가뜩이나 이런 서민물가, 소도세, 전기세 등의 공공요금에 민심이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라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발전원료의 단가의 상황을 입 다물고 한전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안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2016년 한 해 영업이익 12조 20%씩 벌어가던 초록빛만 가득하던 한전의 위상이 이제는 빨간 글씨만 가득한 실적 걱정이나 해야 하는 회사로 변하고 있어요. 대체 한전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적 대잔치 한전에서 실적 대걱정으로 변한 한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부터 머리 아픈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한국전력의 설립설로 머리를 좀 식히고 갈게요. 한국전력은 1961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남아있던 세계 전력회사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국가주도로 한국전력 주식회사란 이름으로 통합시켜서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세 개의 사기업을 합쳐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사기업이었습니다. 대신 나라의 입김이 세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회사였기 때문에 주로 사장님들이 5.16 군사정변의 1등 공신들로 임명이 되며 한 자리에 쉽게 차는 용도로 회사가 경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완전한 공기업 형태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럼 한전은 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냐? 자, 살면서 한 번쯤은 우체통에 있는 노란색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고지서를 지금 우리가 아는 한전이 보낸 거예요.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가정용부터 우리나라의 전기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전기를 유통, 쉽게 표현해 전기를 팔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문은 사실상 한전이 100%로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간혹 한전이 발전까지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전은 사실 한전이 하진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력 사업은 전력을 송전, 배전, 그리고 판매만 해요. 발전을 직접 하지 않고 주로 지방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 남부, 남동, 서부, 동서 총 6개 발전자회사 발전소에 발전된 전기를 떼와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전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떼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한전의 눈물 나는 실적의 원인이 이 솟구치고 있는 LNG, 석탄, 유가의 가격으로 꼽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원료의 가격 상승이 얼마나 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 현황부터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리는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입니다. 원자력부터 신재생까지 여러 발전원이 보이지만 누가 봐도 가장 뚜렷한 색 3가지가 보이죠. 우리나라는 대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이 3개 에너지원으로 주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의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 말고 도표로 보여드리면 보통 발전 비중은 석탄 35%, 원자력 29%, 천연가스는 26% 순으로 발전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발전 에너지원의 급상승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석탄, 천연가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현재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석탄과 가스로 한전의 실적에 타격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석탄은 최근 1,000달러를 뚫은 테슬라처럼 가격이 화성을 가기 시작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중국이 죄다 쓸어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초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전이 현재 이 눈물이 나는 진퇴양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선 대체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왜 올랐는지부터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는 중국의 전력난과 관계가 있어요. 중국의 전력난의 시작은 호주와의 냉전이었습니다. 중국은 사용하는 석탄의 50% 이상을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호주랑 가깝기도 하고 중국은 현재 동남아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했기 때문에 힘도 좀 있고 입지적으로 가까운 호주와 좀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중국은 호주의 광물과 농축산물 수입을
장려하고 호주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이 중국 유학생이었을 정도로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중마고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 친환 관계를 역용하면서 이 둘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이 중국의 자본을 호주 정계에 유입시키면서 압력을 행사했던 정황이 밝혀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호주의 남중국해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어떻게든 자신들 쪽으로 편을 만들어야 해요. 그를 위해서 은근슬쩍 호주 정계에 접근을 시도한 건데요. 중국이 호주랑 친한 관계를 이용해서 한 국가의 정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던 건데, 하지만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이 선을 한번 세게 넘은 거죠. 이 일로 빡친 호주는 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외국 간섭 방지법을 발의할 정도로 대단한 분노를 사게 됩니다. 게다가 곧 이어서 호주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하죠. 이 시점을 계기로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몰랐지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국은 호주에 대한 강경책으로 수입하던 석탄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전체 사용하는 석탄의 50%를 호주에서 수입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주에서의 석탄 수입을 끊어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을 다른 나라의 협조를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세계 석탄량 생산 순위를 보여드리면, 자, 1위는 당연히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만큼 중국이 맞는데, 자, 요걸 잘 보시면은 2위는 미국, 3위는 인도, 4위는 저 멀리는 남아공, 5위가 호주, 6위가 러시아. 보시면 딱 느낌 오시겠지만 과연 누가 중국을 도와줄까라 생각이 오죠. 미국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지금 국경 분쟁으로 서로 주창 들고 싸우고 있고, 4위 남아공 너무 멀어서 저기까지 석탄을 키울 바에는 그냥 석유를 발전하는 게 싸겠어요. 그나마 남은 후보가 우리 불공국의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고 겨울이 오고 있는 마당에 쉽게 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중국은 어디 손벌릴 데가 없으니까 아예 석탄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LNG 싹쓸이 전략을 펼칩니다. 저는 이 전략이 석탄 가격 상승과 더불어 LNG 가격까지 상승하게 된 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 겨울철을 앞두면서 중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LNG를 대량 구매하면서 아시아 LNG 현물가를 100만 BTU당 34.47달러, 전년 동기 대비 500%를 올립니다. 나름 G2의 위상으로 끝발리는 중국이 호주에게 다시 손을 내밀자니 모양이 빠져버리니까 전력 제한 상황을 LNG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하면서 해결을 시도하죠.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LNG 가격 폭등, 석탄 가격 폭등 모두 중국의 외교와 정책으로 인한 스노우볼이 굴려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것이죠. 이 같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제일 먼저 타격이 걱정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히나 석유, 천연가스 한 방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 주권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이니 내수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어서 전적으로 바다 건너 시세를 따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급격한 대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할 대안이 없다는 거죠. 즉, 중국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중국의 전력난을 마냥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웃고 떠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석탄의 비축률을 2015년부터 점차 높여가며 2019년까지 재고를 증가시키며 확보하고 있고, 올해에도 비축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시키는 만큼 다행스럽게도 석탄과 에너지원의 가격 급상승이 당장의 전력 수급까지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이 수입에 의존되는 만큼 에너지 주권이 없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탄소 저감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힘든 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한국전력의 상황을 매우 외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한국전력에게는 이런 대외적인 에너지 쇼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한전의 실적을 깎아먹는 문제가 존재해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 딜레마인데요. 우리나라는 외세 에너지 국에서 벗어나자, 우리나라도 에너지 주권을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안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입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탄소 저감 시대에서 동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발전원료 가격의 급등하게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인 RPS를 만들어요.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RPS를 2035년까지 40%로 늘리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전력공사도 이 같은 정책에 맞추어 전체 유통하는 전기가 올해는 9%, 내년은 12.5%, 2035년 40%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를 차츰 늘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되레 이 에너지를 자립하려는 RPS 제도가 한전에게는 참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전력은 RPS 제도 안착을 위해서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사들이 태양광, 풍력의 비싼 발전 원가로 인한 손실분을 의무 이행 비용으로 보전해주고 있어요. 이 비용은 당초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해서 전력 소비자로부터 회수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전기료는 올리기는커녕 이 한전이 보전해주고 있는 RPS 비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6년 1조 4,104억 원에서 2020년에는 2조 2,470억 원으로 보전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5년 뒤인 2026년에는 올해보다 5조 원이 넘는 RPS 관련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등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여유가 있어야 내 몸 말고 다른 것에도 눈이 가는 것처럼 현재 안전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져야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투자도 열심히 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이 RPS는 한전에게 되려 부담만 되고 말아요. 즉 현재 한국전력은 외부로는 중국발 에너지 산업으로 인한 발전 단가가 폭등하고 있고 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전을 위한 출혈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공기업이라지만 매출 성장은 더뎌지고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의 한국전력공사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 확립을 더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인사 담당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기업 분석하는 토리자리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